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봄이입니다. 이름은 봄이라고 해요. 어, 네.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먼저 교감을 나눈 포포라는 아이와 함께 있던 아이고요. 아직, 네, 잘 살아 있습니다. 일반 교감이고요. 편집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하셨고요. 가족들에게 꼭 해주었으면 하는 바라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 다리 건넌 폭포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모른다면 그 상황을 전해달라고도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은요. 새벽 3시에서 4시쯤 되면은 1층에 내려가서 짓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요. 봄이와 교감을 마쳤고요. 봄이는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족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봄이는요 지금 엄마와 함께 주방에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에 저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주방에 보이는 곳은 아니에요. 꺾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보세요? 여긴 언제 왔나요? 라고 합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지금 왔어. 라고 하거든요. 엄마는 지금 주방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아니, 엄마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엄마의 심부름으로 봄이를 만나러 온 거야. 라고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봄이 만나서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봄이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셨어. 이렇게. 엄마가 어떤 것을 물어보셨는데요? 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좀 뭐랄까요. 되게 지금 제가 말한 톤 그대로거든요. 조용조용하고요. 부드럽게 이 봄이는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니? 엄마는 알고 싶다고 하셔. 라고 물어봤습니다. 갑자기요. 집안을 둘러보러 다닙니다. 봄이가. 여기저기 하나씩 둘러보고 다녀요.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하다 말고 얘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뀐 것이 없는데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합니다. 무언가 지금 바뀌어서 불편한 게 있는지라고 얘는 지금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상황이라든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걸 알고 싶다고 한 거야.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라고 합니다. 공기가 많이 건조해요. 문을 한 번씩 열어서 새로운 공기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약간의 건조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워서일까요? 요즘은 창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환기를 한 번씩 해주세요. 아이는 답답해요, 건조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언가 꼭 해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라고 합니다. 푸포가 없어서
가족들이 예전처럼 많이 즐겁게 웃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요. 이유는 알고 있지만 가족들이 오래 힘들어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많이 염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푸푸의 상황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통해서 푸푸가 무지개 다리 건너갔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얼마 전에 푸푸를 나는 만나고 왔어. 무지개 다리 공원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 아프지도 않아 보였고 건강하게 잘 있었어 라고 전했습니다. 푸푸는 그곳에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주길 원했었어 라고 푸푸와 작가의 만남을 전해주었습니다. 잘 있다고요. 그러니 봄이도 이젠 걱정을 놓아도 괜찮아 라고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엄마도 가족들도 알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푸푸의 소식을 엄마에게도 전해주었어. 다행입니다. 엄마에게도 푸푸에게도 궁금했어요. 자세히 듣지 못했거든요. 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견주분들께서 만약에 여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견주가 있다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잖아요. 또는 건너려고 이렇게 병치레를 한다든가 이런 위독할 때요. 아이가, 남아있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안 보이거나 감추거나 그러잖아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함께 가세요. 네. 아픈 아이를 케어할 때요. 건강이 있는 아이도 함께 봐줘야 돼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전부 다 봐야 돼요. 결국은 숨겨도요. 아이는 알아요. 엄마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적으로 영향을 더 받으면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도 항상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결국은 아이도 알게 되거든요. 아픈 모습을 보여도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요. 똑같아요. 그냥 사람처럼 대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대하시겠지만 이 모습은 왠지 아이가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걱정해서 이렇게 감추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이들도 슬퍼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인다면 어떻겠어요? 상상력이 오히려 더 공포감이요. 그리고 두려움이, 슬픔이 더 커요. 네. 안 보여버리면 갑자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사망해서 급하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돌아와서는 아이에게 꽤 자세히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에게 그냥 전해주시면 돼요. 사람한테 전하듯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어 라고. 아이들 다 잘 알아듣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1층에 내려와서 짖는다는데 왜 그런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면 다들 가족들 자고 있는 시간인 건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는군요. 이 아이들의 본능, 본성 이런 것들을 누르는 행위라서 사실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놔두자니 새벽마다 짖으면 가족들이 또 힘들고 출근하는데 지치잖아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하지마 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기도 그렇게 물어본 거고요. 그 시간이면 가족들이 다 자는 시간인 걸 알고 있냐고요. 네, 당연히 알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너의 마음을 잘 전할게. 가족들에게 문단속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달라고 일러줄게. 그러니 새벽에 짖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길 바래. 가족들이 놀라거든. 네, 일단은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한, 한 50%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뭔가 해야 되는데, 네. 약간은 좀 누그러진 그런 느낌 받고 있거든요. 당장은 안 고쳐질지 몰라도 결국은, 네, 고쳐질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안 돼 라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보미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가 있어. 잘 들어줘. 푸포에게 착하게 대해주어서 엄마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 하셔. 포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도 전해주셨어. 네,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애쓰는 걸 나와 포포는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포도 엄마를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면서요. 그러니 미안해할 것이 뭐가 있나요? 라고 합니다. 우리도 아프고 병들면 헤어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 탓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도 가족들도 보미를 엄청 많이 사랑한다고 최선을 다해 오래오래 함께하자고 전해주셨어. 라고요. 요청의 말 마지막 부분을 전했습니다. 저도 엄마와 가족 모두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지요. 저도 뽀뽀처럼 마지막까지 엄마와 가족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합니다. 봄이야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에 봄이는 쪼르르 다시 주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되게 뭐랄까 부드러운 아이예요. 부드러운 아이.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같이 외동으로 키우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키우는 여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견주라면요, 아이가 아프면요, 아이도 충분히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들 슬퍼할 시간을 주고 다 봐야 돼요. 궁금하고 안 보이고 그러면요, 의혹이 더 사실보다 더 왜곡되고 커지고 공포스러워져요. 변형이 돼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전해주시고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거의 못해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요.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랄까 아이들한테 장난치잖아요. 산책 가자 하고서 딴짓하고 산책 가자 하고도 막 준비하다가도 다시 딴짓하고 몇 번을 그래도 아이는요 한 서너 번 이상은요 다 믿어요. 엄마가 설마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 눈치가 빠른 애들은요 한 다섯 번, 세네 번 지나면 산책할까 하다가도 응? 하다가도 이러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열이면 열 번을 다 산책하면 이미 벌써 몸이 움직여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엄마가 거짓말할 거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엄마는 절대적으로 선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아픈 아이가 있으면요, 케어할 때는요, 옆에 아이를 보게 하세요. 그런 모습도 같이 보고, 가족은 다 봐야 돼요. 그냥. 똑같아요. 네. 제가 느껴본 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교감하면서 여러 아이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전하게 되면서 기억에 남는 게 그렇더라고요. 감추면 안 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